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교관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 이거 마치 갱단 영화의 대사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며칠 전 중국의 주사오카 총영사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향해 날린 공개적인 저격글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외교적 결례 수준을 넘어 사실상 살해 협박이나 다름없는 이 발언. 도대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너머에서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 하나가 불러온 중국의 역대급 분노,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에 떨어지고 있는 한일령의 날벼락까지 그 살벌한 내막을 아주 밀도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7일이었는데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죠. 총리님,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이죠. 보통 일본 총리들은 이럴 때 우려한다,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정도로 뭉개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그동안 일본이 유지해온 전략성, 모호성의 발언이죠. 그런데 아베 후계자이자 강성 우파인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남다른 표현을 했어요. 중국이 전함을 동원해 무력을 쓴다면 이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이죠. 바로 이 존립위기 사태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2015년 안보법 개정 때 도입된 건데 쉽게 말해 우리 동맹이 막고 있으면은 일본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고 자위대가 나서서 같이 싸우겠다라는 뜻이죠. 즉, 다카이치 총리의 말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 우리 자위대도 참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요. 그동안 일본이 지켜온 모험의 빗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예상하듯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린 중에 영린에 가깝거든요.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일본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죠. 특히 여기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인물이 바로 오프닝에서도 설명한 쇄진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인데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격적인 발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SNS에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일반 시민이나 농객도 아닌 국가 외교관이 특히 타국 총리에게 참수를 암시하는 말을 한다? 이건 정말 막가자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너무 부적절하다 항의했지만 중국은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두둔과 함께 되려 원인 제공을 한 너희들이 문제다라며 면박을 줬죠. 중국 내부에서도 속이 시원하다라며 쇄진 주사오카를 영웅 취급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죠. 말싸움을 넘어 곧 중국의 주특기인 경제 보복, 즉 실력 행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네 말 안 들어? 그럼 돈줄을 끊어줄게 라며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사했죠. 지난 14일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죠. 명분이 좀 기가 막히는데요. 일본 정치인의 도발로 일본 내 중국인의 안전이 위험하다라는 표현이었죠.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부터 3일간 중국발 일본의 항공권이 무려 50만 장 가까이 취소가 되었죠. 전체 예약의 약 30%가 증발해버린 건데요. 중국 국정항공사들은 아예 더 나가서 일본 여행에 대한 취소 수수료는 무료라며 취소를 부추기고 있죠. 도쿄, 오사카의 호텔과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버렸는데요. 9월까지만 해도 일본을 찾는 외국인 1위가 바로 중국인이었거든요. 게다가 곧 춘철 대목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방문할 거라고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에는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보복은 여행업계로만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문화계로도 불똥이 튀고 있죠.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 개봉 예정이었던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부터 이라는 세포 같은 일본 영화들의 상영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죠. 이유는 중국 관광객들의 정서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정부가 막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인기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은 개봉 사흘 만에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사드 사태로 인해 이 한한령에 대해 겪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 중국판 노재팬, 즉
한일령의 공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 경제 손실이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일본의 외무성 국장이 즉각 베이징으로 날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가 마치 일부러 흘린 듯한 영상이 최근에 나왔죠. 중국의 류진순 국장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짝다리를 짚고 있고, 일본의 가나시 국장은 그 앞에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해명하는 듯한 사진이 유출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의도적인 영상 유출이 잡힌 모습인 건데요. 중국은 이 회담 후 당연히 만족하지 않는다며 이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죠.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목까지 박은 상태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뺨 맞고 돈 뺏기고 무릎까지 꿇린 굴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다카이치 총리도 바보는 아닐 텐데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왜 존립 위기 사태라는 대만까지 언급하며 금기어를 꺼내든 걸까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아베 유산의 계승 때문이죠. 다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의 적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아베의 생전 지론을 정책으로 못 바꿔 보수층을 확실히 결집하려는 의도가 나오고 있죠. 둘째로는 미국을 향한 시그널인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 편, 대만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포석까지 나오고 있죠. 셋째로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인데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안보를 우선하겠다는 정치 신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일본의 우익은 패전 국가의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 보통 국가가 되지 못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우익에게 있어 오랜 염원인 보통 국가의 야망이 투영된 셈이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동북아 정세,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2012년 센가쿠 열도 분쟁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왜냐면 그때는 단순히 섬 하나를 두고 다투는 땅 따먹기 싸움이었다면, 대만은 중국에게 있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절대 타협 불가능한 영린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일본이 국군주의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맹 비난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은 중국의 위협 때문에 우린 무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죠. 지금은 고작 여행 좀 막고 영화 상영 금지하는 견제구 수준이지만, 만약 두 양국이 감정이 격해져서 과거처럼 중국이 히트로 수출 제한 같은 조커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땐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 서로 간의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생할 수 있죠. 게다가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인데요.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고래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낀 새우, 아니 우리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본은 보통 국가를 내세우며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안보 패권 지형 의견에 조심스럽게 여러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한반도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데요. 나아가 지금은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러시아까지도 숟가락을 얹고 있죠. 러시아는 대놓고 일본이 잘못됐다며 중국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위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똘똘 뭉치고 있고, 아래로는 한국, 미국, 일본이 맞서고 있는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 안에서 바로 이 동북아의 정세가 지금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복잡한 정치와 이념이 뒤섞인 신냉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목을 베겠다는 섬뜩한 살인 예고와 전쟁도 불사한다는 강대강 대치, 2025년 동북아는 지금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은데요. 과연 이 위험한 질서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어코 충돌하고 말까요? 오늘 뉴스 넘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계속해서 밀도 있게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